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저자 웨인 다이어는 심리학자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유쾌한 완벽주의자,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많은 책의 저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은 이 웨인 다이어의 그동안의 수많은 강연과 책들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곳에 함정이 있다. 우리는 자신을 가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실 둘 다 드는 힘은 똑같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짜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촛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의 촛불은 오직 내가 가진 고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린다, 소외시킨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비가 내려선 안 돼. 어째서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올 줄은 몰랐는데. 비가 안 올 거라 했는데 정말 이상해. 비가 안 온다고 했다고.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의 화법입니다.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다른 뭔가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남편분은 본래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를 가엾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더욱더 가엾게 만들고 있나요? 스스로가 가엾다고 말하면 결국 가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당신이 얼마나 가여운지 계속 말하게 되는 상황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남편뿐이 아니라요.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차마 넘기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The choice is yours. 저는 선택한다는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에 관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우리는 조화로운 우주의 일부이며 새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 진화해 나갑니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일들, 낙담하고 화가 나고 결함 있어 보이던 많은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화를 다룰 줄 알고 그로 인해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역량이 있지만 저절로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화를 안에 꽁꽁 감추고 있나요? 좌절감을 계속 품고 있나요? 숨기거나 안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것이 더욱 건강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편이 화를 제거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베개 하나를 꺼내들고 힘껏 벽을 때려보세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자아에 휘둘리는 사람은 화를 터뜨리며 모두의 흠을 잡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자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화를 느끼면 그에 대해 조처를 취합니다. 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행동가입니다. 자신의 좌절감을 받아들이고 현재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Who you really are.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필요한 꿈이 무엇이든, 내게 요구된 역할이 무엇이든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것이 곧 나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역할을 해낼 뿐 그것이 나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 목격자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적어보세요. 나이, 가정환경, 목표, 취미, 종교적 지향성, 정치 성향, 고향, 수입, 살면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표가 붙지 않은 부분을 규정하기 무척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인생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아직 더워지지 않은 해변에서 아이들은 입술이 새파래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물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그저 즐겁고 신이 날 뿐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감기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고로 즐거운 시간이죠. 부모 역시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차가운데 물이 좀 차갑지 않을까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활발하게 뛰놀며 즐기는 반면 부모들의 화법은 그날 그 순간 그 특별한 장소를 즐길 수 없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전거를 못 타게 했어요. 제가 먼지투성이가 되면 질색했죠. 당신이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는 건 자전거에 올라타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엄마 탓을 하는 걸 그만두면 이제부터 엄마에게서 벗어나 인생을 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뭐든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이였을 때도 자전거를 못 타게 해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숱하게 부모님을 탓해봐야 우리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멋진 현재를 누리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말로 하거나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오는 게 당신이 그날 하루를 망칠 이유가 될까요? 그게 누구의 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째서 아이의 성적표에 화를 내며 자신의 문제로 만드는 건가요? 누구에게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일을 허락할 자격은 없습니다. 부모이기에 그런 엄격한 권한을 가진 듯이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아이들의 몫임을 가르쳐주고 당신은 그저 양육자로 남는 걸 택하세요. 부모들이 제게 와서 자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말하면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고 묻습니다. 대개는 아이들의 점심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모든 일을 해줍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비속어로 말하는데도 아, 얘가 사춘기구나. 도시락을 싸줘야지. 센터에 데려다줘야지. 하고 생각하며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무엇 때문에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도 계속 점심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운전사가 되어주고 무분별하게 돈을 쥐어주는 건 나를 막대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이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희생될 이유가 없으며 당신의 삶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본보기가 돼주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책임을 지는 인간, 자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미와 의무감을 가진 사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했었더라면, 우리는 저렇게 해야만 했어 같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펜을 들기로 하는 것과 펜을 드는 것, 이 둘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쫓거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고 있다면 꿈이 있는 방향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행동 안에 진실한 동기가 있음을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들만큼 그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질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을 할 때 그런 존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네, 웨인 다이어의 기존의 책들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미래는 다가오면 맞아야 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떤 순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 순간을 살 수 없다는 것.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이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당신이 애쓰는 모든 주제가 실은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입으로 나는 강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막대기의 어느 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실제 계속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확언과 행동으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진동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확언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확언을 할 때 진실로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원하는 걸 표현하는 대신 원치 않은 걸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인가? 여러분은 자기 현실을 몸소 창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계속 반응하는 진동 주파수를 내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깨어있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신의 끌어당긴 포인트를 창조하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오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동을 내뿜고 그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돌아가는 진동 원반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할 때 같은 진동을 하는 사물들만이 원반 위에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반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원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근원에서 떼어내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질 때 당신은 아이를 꾸짖으며 일어나 이 멍청한 꼬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면서 균형 잡는 법을 배운다는 걸 압니다. 근원도 여러분 모두를 같은 식으로 보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 만나게 된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의 책들은 긍정 심리학이 주는 문제 해결성의 부족함이나 그로 인한 허탈함을 안겨주지 않는 강한 메시지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바램을 자꾸 놓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아무 말이나 뱉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참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